어제 인천공항 상황 여러분 잠깐 들으셨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 전 지사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오면서 한 말이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겠다. 이건 사실상 당권 도전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시사를 했습니다. 9년 만에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 사실은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의 위상도 달라지고요. 정부 여당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당권 레이스가 더 주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분 역시 자유한국당의 당권 주자로 꼽히는 분이세요. 홍문종 의원 직접 만나보죠. 홍문종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문종 의원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늘 저희가 여론에서도 발표를 합니다만 민주당의 반의 반토막도 안 되는 이 상황. 이거 참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지금 당의 지지율이라는 게 별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84%의 기록적인 그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예. 국민의당이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60% 가까운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지금 허니문 피리에드고, 또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이 정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다른 정당에서 말하는 거나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 저희로서는 참담하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앞으로. 예.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걱정이다.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무슨 몇 프로다. 이게 별 큰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담하다 그러셨어요. 예. 지금 참담하다 그러면서도 지금 어쨌든 허니문 기간이니까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잘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드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차기 대표의 임무가 될 건데 일단 홍준표 전 지사가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계속 하는 말이 친박 대표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박 전 대통령이 감옥 가고 나니까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당권 잡는다고 설친다. 가증스럽다. 이런 얘기를 SNS에 썼어요. 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분의 장점이 이렇게 자극적이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히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인가요? 예, 또 이런 상황에서는 장점이라고 본인이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이른바 친박이라고 그렇게 선거 때 이제 친박이 없어졌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친홍 대 반홍의 대결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당신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데는 나름대로 아주 뛰어난 그런 정치적 자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제 저희 당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한 자리 숫자다 이렇게 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마당에 예. 정말 이분이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걱정이 더 많이 됩니다. 마케팅의 규제예요? 홍준표 전 지사 쭉 보면? 아니 지금으로 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마케팅하는 것이 예. 본인의 존재감도 알리고 또 본인이 당대표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건 도화 언론에서 그리고 당내에서 이렇게 시끌벅적한 거 보면 예.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그런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재주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홍준표 전 지사의 당권 도전, 그러니까 출마가 적절치는 않다고 보시는 모양입니다. 홍 의원께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속 바뀌는 거긴 합니다만은 지금 수도권에서는 일제히 저희가 3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2등과 3등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은 예. 그리고 민주당의 반토막밖에 못했는데요. 예. 이분이 당대표 돼서 이른바 우리 한국당의 아주 강한 지역인 TK 영남 여기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지금 3등하자고 하는 거냐. 그리고 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럴까요? 노이즈 마케팅. 본인이 잘하는 그 마케팅 전략은 예. 수도권에서는 안 통하는 전략이고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홍준표 전 지사가 되면 친박 당대표보다 중도 외연 확장이 될 거다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보시는 거고, 이 의견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 홍준표 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몇 프로 안 되는 데서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저 바퀴벌레라고 하고 다 빼버리면 예. 그러면 뭐 1%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2%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다 없어졌다 그러고 예. 그게 뭐 바른정당에서 온 분 그리고 예. 더 나아가서 이제 바른정당이나 더 우리가 위원을 확대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야 되는 판에 예. 너 자르고 너 안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당이 어떻게 그 미래를 겨냥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예.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이분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아, 홍준표 전 지사 하시는 말씀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세요? 네. 잠이 안 올 정도다. 이렇게 예. 빼고 저렇게 빼고 빼다가 어떡하느냐. 예. 근데 홍준표 전 지사는 이제 본인에 대해서 뭐 본인이 출마하겠다 아직 지금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강한 야당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게 나다. 이대로라면 여당하고 다른 야당들에게 소외될 거다. 한마디로 자유한국당만 쉬운 말로 왕따 될 거다.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왕따 되는 길 그분이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요. 예.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진당이나 정의당처럼 그저 3, 4%나 아주 극소수의 그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니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정치하면 3, 4%밖에 안 됩니까? 지지율 24% 얻었었는데요. 홍준표 전 후보가. 그게 바로 이제 친박이고 바른정당에서 온 분들이고 뭐 여기저기서 그야말로 따나 홍준표를 좋아해서 찍은 게 아니고요. 예. 한국당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찍은 건데요. 예. 지금 한국당에서 이분이 해설하는 것처럼 자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당대표가 되겠다고 이 사람 자르고 저 사람 자르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러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24% 턱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24%라는 게 홍준표를 보고 찍은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환상입니까? 그럼 홍준표 전 지사가 나 24% 찍어줬는데 지금 당 지지율은 한 자릿수입니다. 내가 오면 다시 24% 될 겁니다라는 건 환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환상의 숫자. 그건 애들만 못한 착각은 시계소리죠. 아이고, 홍준표 전 지사 지금 어제 귀국했는데 이 얘기 들으면 지금 깜짝 놀라시겠는데 착각도 자유다. 홍준표 전 지사가 그럼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보세요? 아니, 이분도 당의 중요한 그 자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태도를 바꿔야 돼요. 만약에 이분이 자기 역할을 하려면, 이제 무슨 뭐가 있느냐. 아니, 지금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귀국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당을 재건하고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좌익 세력, 사회주의 세력, 뭐 이런 극좌 세력, 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려고 와야 그게 제대로 된 당대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파작용을 일으켜서 자기가 당대표 되겠다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홍준표 만약에 지사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한국당에도 아주 불행한 일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도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님도 사실은 계속 손꼽히는 당권 주자신데 아직 결정 안 하셨어요? 아니면 이제 출마 쪽으로 마음은 잡으셨습니까? 아직 한 달도 채 안 남아서요, 이제. 지금 홍준표라고 말씀하셨어요. 홍문종 죄송합니다. 같은 홍씨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홍문종 의원은 마음 정하셨습니까? 저는 홍준표 지금 후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제가 그야말로 100번, 1000번 출마해서 이분이 당선되건 안 되건 간에 이분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낱낱이 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당을 이상하게 지금 막 나눠놓고 분탕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저의 선명성 예를 들면
우리 홍준표 후보의 잘못됨을 제가 당원들에게 또 국민의회에 낱낱이 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나마 반쪽이 반쪽밖에 안 되는 한국당이 예. 이전 투구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면 결국은 홍준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당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예. 지금 그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이 나서서 홍준표 전 지사의 이 잘못된 점 하나하나 드러내다 보면은 당이 더 어려워질까봐 지금 밤잠 못 주무시고 이거 나갈까 말까 계속 저울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여간 홍준표 지사가 계속 그런 식의 예. 마케팅을 하고 예. 그런 식의 당대표가 되겠다 그러면 제가 뭐 당대표로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관계없이 예.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상징하고 있는 그런 홍문종이가 당에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저 홍문종이가 만약에 홍준표와 대결을 벌인다면 당이 두 조각 나는 그런 완전히 반쪽으로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자꾸 지금 그동안 그렇게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 결국은 길게 보면 당을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홍준표 후보가 하는 말씀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예. 누군가는 꼭 이분에게 진짜 일침을 놔야 되고 이분이 그야말로 떠나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유, 제가 왜 같은 홍식끼리 왜 내가 그 일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홍식끼리.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그럼 친박 후보들 중에 누군가가 단일화해서 나오긴 나오겠네요. 홍준표 전 지사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글쎄 이런 과정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거지 깡통 뺏기라 그러는데 아이고 정말 어려운 당 상황에서 또 이쪽에서 단일화 해가지고 그거 무슨 당대표가 지금 당이 사는 게 문제고 당이 하나 되는 게 문제인데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숨을 오늘 몇 번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상황이 참 어렵구나라는 걸 절절히 느끼게 되네요. 오늘 자유한국당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홍문종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인천공항 상황 여러분 잠깐 들으셨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 전 지사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오면서 한 말이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겠다. 이건 사실상 당권 도전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시사를 했습니다. 9년 만에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 사실은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의 위상도 달라지고요. 정부 여당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당권 레이스가 더 주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분 역시 자유한국당의 당권 주자로 꼽히는 분이세요. 홍문종 의원 직접 만나보죠. 홍문종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문종 의원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늘 저희가 여론에서도 발표를 합니다만 민주당의 반의 반토막도 안 되는 이 상황. 이거 참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생각하고 계시는지 걱정이 더 많이 됩니다. 마케팅의 규제예요? 홍준표 전 지사 쭉 보면? 아니 지금으로 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마케팅하는 것이 본인의 존재감도 알리고 또 본인이 당대표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여간 동아 언론에서 그리고 당내에서 이렇게 시끌벅적한 거 보면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그런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재주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홍준표 전 지사의 당권 도전 출마가 적절치는 않다고 보시는 모양입니다. 홍 의원께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속 바뀌는 거긴 합니다만은 지금 수도권에서는 일제히 저희가 3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2등과 3등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그리고 민주당의 반토막밖에 안. 지금 당의 지지율이라는 게 별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84%의 기록적인 그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국민의당이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60% 가까운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허니문 피리어드고, 또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이 정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다른 정당에서 말하는 거나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
뭐 저희로서는 참담하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앞으로. 예.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걱정이다. 이런 뭐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지율이 무슨 몇 프로다 이게 별 큰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우리 뭐 예. 또 뭐 이런 상황에서는 장점이라고 본인이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허. 그리고 아마 당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이른바 그 친박이라고 그렇게 선거 때 이제 친박이 없어졌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친홍 대 반홍의 대결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당신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어허. 마케팅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데는 나름대로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정치적 자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제 저희 당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예. 지금 한 자리 숫자다 두 자리 숫자다 이렇게 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마당에 예. 정말 이분이 뭘 참담하다 예. 그러셨어요. 예. 지금 참담하다 그러면서도 지금 어쨌든 허니문 기간이니까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잘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드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차기 대표의 임무가 될 건데 일단 홍준표 전 지사가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계속 하는 말이 친박 대표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박 전 대통령이 감옥 가고 나니까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당권 잡는다고 설친다. 가증스럽다. 이런 얘기를 SNS에 썼어요. 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뭐 이분의 장점이 이렇게 자극적이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히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인가요?